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덕진입니다. 요즘 엄청나게 바쁘시죠? 네네네. 이 챗GPT 때문에 네. 엄청 바쁜데요. 챗GPT 관련돼서 정식적으로 얘기 드리기 전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. 네네네. 요즘에 챗GPT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기가 극성입니다. 사기가. 사기? 네. 어떤 사기냐. 챗GPT를 이용한? 아니요. 챗GPT랑 비슷한 사이트로 혹은 비슷한 앱으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게 많아요. 아이고.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더 심해져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. 모바일 앱으로 네. 지금 챗GPT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 유료 앱들은 다 가짜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막 $40 막 결제 유도 자세히 네네네. 보면 GPT가 아니라 막 GDP 막 이런 식으로 써 있고 막 정말 뭐 네. 난리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챗GPT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모바일 앱으로 뭔가 다운받아서 유료 결제하는 건 지금은 다 아니다. 사기 앱이고 AI.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네. 쓰시는 것이 지금은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그 챗GPT 모바일 앱은 없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사이트를 통해서만 네.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. 자, 그런데 이 챗GPT가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번에는 GPT-4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? 그러니까 지금 네. 너무 빨라요. 그러니까 네. 챗GPT가 GPT라고 해서 오픈 AI에서 만든 어떤 언어 모델의 이름인데 네네네. GPT 3.5 버전이거든요. 근데 네. 이게 GPT-4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. 3.5에서 또 업그레이드된. 네,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네. 오픈 AI라는 회사가 원래 GPT를 만든 회사인데 이번에 발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네네.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가 아니라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CTO가 독일의 행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. 네.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다음 주쯤에 GPT-4를 공개하겠다. 그래서 그 GPT-4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기술과 합쳐져서 좀 멋있게 나올 것이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야, 지난번 얘기해 주실 때 네.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포털은 거의 아무도 존재감을 모르고 네네네. 안 썼는데 빙 네. 여기에 붙였다고 얘기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지금 이 오픈 AI를 네.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거예요? 인수는 아니고요. 정확하게는 이제 투자의 개념인데 투자. 투자를 하는 조건들로 그 말씀드렸던 그 챗 GPT가 쓰게 되는 클라우드 그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에서 돌아가게 네네. 바꿨다.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어쨌든 것 같아요. 강력하게 이제 협업을 시작했군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 주에 컨퍼런스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쏠리겠군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독일에서 발표가 되니까 이거 진짜냐 가짜냐 말이 많았거든요. 네네. 근데 미국 본사에서 조용히 있었어요.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주쯤에 미국 네. 본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곧 컨퍼런스를 할 거야. 네. 근데 그 컨퍼런스 날짜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6일 오전 8시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도 그날 오후 한 5시 정도예요. 이번 주네요. 네, 이번 주입니다. 내일 모레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겠다고 한 제목이 이런 거예요. 이제 reinvent productivity 그러니까는 생산성을 재창조하겠다라는 거고요. 거기 뒤에 future of work with AI 그 AI로 일의 어떠한 미래를 보여주겠다. 네네.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 GPT-4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. 근데 전주에 이제 독일 CTO가 GPT-4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 얘기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번 행사 때 공개되는 거 아니냐. 지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컨퍼런스의 제목은 상당히 웅장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럼 GPT-4가 나온다면 3.5에서 4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주로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걸까요?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게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용어는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지금은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인공지능하고 텍스트로도 이미지로도 또 그림으로도 음성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. 네네.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챗GPT는 저희가 텍스트로 물어보면 네네. 텍스트로 대답을 하잖아요. 얘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면 얘는 대화형이기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네네. 근데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 따로 있긴 있어요.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하고 우리가 대화는 못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. 제가 머릿속에서 어떤 상상이 있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얘가 그림을 그려주긴 하는데 제 의도랑 다르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글자를 계속 바꿔야 돼요. 근데 글자를 계속 바꾸는데 얘가 내 글자를 어떻게 이해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을 실제로 뽑아내려면 글을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만약에
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글자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그 글자를 보고 얘가 이렇게 인식하니까 얘가 인식하는 방식대로 글자를 이렇게만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겠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. 네네. 그런 식의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어떤 거실 속 소파를 책상으로 바꾸고 그림 톤을 수차로 바꿔줘 라고 얘기를 하면 특정 그림을 넣으면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요. 야,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저 시사본부 저 썸네일 그 이미지 파일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주면서 너는 저거를 어떻게 보이니? 라고 하면 조개에 있는 뭐 멋있는 중년 신사가 있어요.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중년 신사를 젊은 사람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누군가 그 이미지만 바꾸거나. 재밌겠다. 네, 이런 식의 이제 멀티모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음성까지 붙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텍스트로 얘기하는데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 그걸 음성으로 대답해 주거나 혹은 내가 음성으로 얘기한 걸 듣고 얘가 그림으로 결과를 내거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요. 또 이제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이게 이제 그 GPT-4에 대한 기대인데 이거 말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게 됐을 때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1의 미래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줄 수 있는 1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네. 뭐냐?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생산성 툴들에 다 이 챗 GPT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면 워드 파일에 워드를 쓰고 있다가 글이 막혔어요. 네네. 그럼 갑자기 그때 뭔가 검색창을 띄우는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있던 맥락에서 챗 GPT야 나 그 다음 줄 좀 다시 써줘. 마무리 지어줘. 그럼 바로 이제 연결해서 써주는 네네네. 거죠. 혹은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 때 디자인하려고 엄청 고생하잖아요. 강의안 만드느라고 머리 아파요. 네,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챗GPT야 PPT를 미디어의 미래와 관련된 디자인으로 바꿔줘. 글자만 쓰면 얘가 PPT를 디자인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. 네. 또 이제 엑셀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엑셀이 기능은 되게 많은데 함수라고 하는 명령어를 안 외우고 있으면 이거 못 쓰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명령을 까먹었어요. 그러면 그때 그냥 챗GPT한테 그 엑셀에서 챗GPT야 이거 엑셀 내가 이거랑 이거 합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줘라고 하면은 그냥 함수 몰라도 지가 알아서 함수 써서 해주는 거죠.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옆에 이런 아주 잘하는 동료가 있는 것 같은 전문가를 쓰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16일 컨퍼런스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. 자,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미국이지만 아까 독일에서 발표를 먼저 했다. 그런데 이 독일 관점에서의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습니까? 네, 일단은 이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게 미국 기술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독일에서 관점으로 보면 사용자들이죠. 그렇죠. 아무리 이제 그 독일의 어떤 그 유통을 하는 벤더거나 거기서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독일 관점 에서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 발표에서 이 발표의 맥락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활용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걸 보여주는 발표의 맥락에서 이 GPT-4라는 게 나왔거든요. 네. 그랬더니 이제 1번으로 나오는 게 역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 예시로 보여줬던 것들이 콜센터 상담원들이 어떤 내용을 수동으로 요약하고 입력할 필요가 없어졌다. 그래서 3만 건 이상의 전화를 받는 네덜란드의 대형 고객이 이 기술을 통해서 하루에 500시간의 근무 시간을 절약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게 하면 500시간의 근무 시간 절약한다는 건 누군가의 500시간이 빠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관점에서는 이게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전통적인 직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걸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게 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미국 기술이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잖아요. 네. 근데 EU에서 최근에 2021년부터 해서 이 인공지능 사용 규제에 대한 법안들을 만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슈인 거죠. 예를 들면은 고위험 AI 사용이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AI를 활용을 할 때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거나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거나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기업한테 최대 3천만 유로 혹은 연간 매출액입니다. 수익이 아니라 매출액의 6%에 달하는 벌금을 매기겠다. 센데요. 엄청 센 거죠.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곧 이걸 출시할 거잖아요. 그렇게 되니까는 지금 독일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출시하지만 출시하는 게
우리가 이제 앞에서 있어 고위험 AI는 아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부분 다 이거를 오픈할 거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독일에서 이런 이제 컨퍼런스를 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. 지금 김덕진 소장님이 국내에서는 네. IT 분야 선구자인데 네. 자 그럼 국내에서는 좀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까?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참 있습니까? 애매해요. 네. 왜 애매하냐? 우리나라가 유럽적 성격과 미국적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. 우리는 워낙 다 좋은 거는 네. 흡수하잖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유럽에는 미국의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인공지능 회사가 없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다 규제를 하거나 세금을 매겨서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용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또 인공지능 회사들은 기술력이 참 좋거든요. 네네. 그럼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미국식으로 또 키워야 되기도 하는 게 또 한쪽의 이슈고 네. 또 한쪽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능도 시켜야 되고 또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규제도 시켜야 되고 이 두 개가 계속적으로 지금 팽팽한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미국식으로 이게 밀어주자.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외랑 싸우려면 지금 좀 더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도 좀 같이 일어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약간 기업들의 자율 규제 수준인데 뭔가 벌금을 매기거나 이런 강력한 가이드라인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. 네네.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. IT본부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